안녕하세요. 급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급수 단원의 이제 기본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열을 극한으로 보냈고, 이제 수열의 합을 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n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여기가 k이고요. 이 친구는 여기를 sn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 AN을 우리가 일반항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에 SN을 부분합이라 부르고, 이 S를 급수의 합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당연히 문제에서 부분합을 준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겠고요. 또 이렇게 부분합이 극한을 취했을 때 수렴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이 AN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 등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때 부분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극한 문제를 급수의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유형은 중요하죠.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낼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항 정리, 이항 분리죠. 죄송합니다. 이항 분리랑 등비급수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항 분리도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항 분리가 됐을 때 문제가 훨씬 쉬워진 이유는 극한이 붙기 때문이죠. 극한이 붙으면 이렇게 뒤에 n분의 1꼴로 나타내진 친구들은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들은 보통 관심사가 아니게 돼요. 뒤에 것들은 관심사가 아니고 주로 앞에 있는 것들만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죠. 21번으로 볼까요? 자,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제 얘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표현을 잘 로그로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되고, bn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집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a는 첫째 항 양수 공차가 3이다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an 플러스 3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확연하게 부분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조건 나를 가지고 좀만 추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될 텐데,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거는 앞에서 설명했죠.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뒤에 거라면 얘네가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싹싹싹싹 뭔가 사라질 거고 뒤에가 남을 건데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쑥 전개를 다 해보시고 결국 얘만 남는다는 거죠. 얘가 11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23번 문제 체크해 놓고 풀어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부분 분수에서 2개까지 남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SN 부분합을 줬고 부분합을 가지고 여기를 추론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SN은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면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이 친구.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AN에 대해서도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AN을 쪼개서 풀어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제 뭐 한 번에 내가 풀겠다라고 하면 6을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여기 안에는 n 플러스 1분의 n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잠시만요. 네, 이게 SN이 1차식 분의 1차식이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헷갈렸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SN으로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AN을 표현해 줘야겠네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제 AN이 될 것이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 더해 주시면 A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잠깐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요. 6으로 묶는 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죠. 다음처럼 나타나지고요. 그럼 이 친구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이 값은 6으로 빼주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식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면 얘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이제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가 차이가 네, 처음부터 쭉 나열하면 1-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차이가 2니까 2개 남습니다. 앞에 뒤에는 당연히 0으로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값을 구해라 하면 6 더하기 3이 돼서 9가 되겠습니다. 좀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꼬였었는데 핵심은 앞에서 1개 남든지 2개 남든지 뒤에 거는 0으로 다 수렴한다. 이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두 번째 것 이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대우도 성립합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보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죠. 얘는 네, 일반항이죠. 그래서 일반항이 수렴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AN을 EN으로 이제 취급해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도 사실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면 여기도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AN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극한을 취했을 때 2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2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어차피 2n으로 생각할 거니까 얘는 1이고 얘는 2 취급하고 1 취급하고 그러면 4분의 12 아니죠. 3은 0으로 가죠. 그래서 1분의 12가 돼서 다음과 같이 답을 낼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를 빠르게 풀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2의 n승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하시면 되죠. 이 값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0으로 극한값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극한값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눈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빠르게 보이죠.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실수만 안 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4번도 중요하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때 수렴 조건을 잘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건 A가 0일 때 또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쉬운 문제인데 이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하시면 자, A가 0인 경우도 따져줘야 한다. 그래서 케이스를 정확하게 x 플러스 1이 0인 경우랑 자, 1-4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로 구분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꼴을 잘 봐라. 그래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등비급수의 합으로 넘어오면 여기도 100% 출제죠. 그래서 기본 문제는 이제 잘 푸실 거라고 보고요. 37번 37번을 가볍게 좀 볼까요? 37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지금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의 그 사이즈가 문제에서 중요하겠죠. 왜냐 우리는 등비 수열이 이렇게 극한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앞에서도 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타난 상황이죠. 그럴 때는 분모에서 대장으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A, R, n-1로 했을 때 결국엔 R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R이 2면 이 친구는 3n으로 나눴을 때 다 0으로 가고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R은 3이어야겠죠. R이 3보다 크면요.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A의 3의 n-1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3분의 A 그게 역수로 남죠. 역수로 남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좀 불친절하게 풀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와야 한다는 겁니다. A가 2분의 1인 걸 이제 안 상태에서 답을 내주시면 우리가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초항은 새로운 초항 2가 되고 3분의 1이 된다. 1-8분의 2로 급수를 구해주시면 답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네, 군데군데 개념이 섞여져 있습니다. 아마 문제 풀다가 내가 막히면 이 단원이 문제인지 다른 단원이 문제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39번도 살짝 볼까요? 문제에서 지금 이 힌트죠. 등비 수열이구나. 그래서 공비가 3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등비 수열의 홀수 차수만 보는 거니까 얘도 등비 수열이죠. 초항은 3이고 공비는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별표 하나 해놓고 생각을 해보죠. 네, 별표 하나 더 할까요? 먼저 이걸 딱 보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급수의 합은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생각은 방금 봤던 것과 같은 마인드죠. 등비 수열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1-r 제곱 a 마이너스 1-r 제곱 ar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A, A3, A5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친구는 A2, A4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테니까 각각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묶어서 약분해 주시면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얘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자 우리가 등비끼리 곱해도 등비입니다. 등비끼리 곱해도 등비고, 이걸 보고 an을 루트 6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그 이유는 급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의 성질을 곱하기는 없기 때문이죠. 더하기 빼기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1-r, 1+r 이게 6이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죠. 얘가 3이니까 2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스럽네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별표 하나 하시고, 우리가 이제 급수의 성질 진입 파악하는 문제들은 시험에 좀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아니 내신에서는 기억, 연습, 리을 마음껏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내려고 하시면 하나 정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풀어가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급수하고 일반항을 가지고 내는 문제다. 급수를 보고 일반항을 찾게 하는 문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극기성 문제가 되는 거죠. 급수를 주고 일반항이 수렴하네를 줬으면은 그거는 극한 문제니까 극기성으로 가는 거고, 극기성으로 가니까 이때는 실수배, 사칙, 연산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가감, 승제 다 쓸 수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 급수의 성질 방금 보셨죠? 급수의 성질은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요. 은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다. 곱하기 나누기는 하시면 안 된다.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문제를 보면 기억을 보시면 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의 극한값이 0이다. 마찬가지 bn의 극한값이 0이다. 둘의 극한값이 0이다를 줬으니까 우리는 얘를 극한의 기본 성질로 풀어야겠죠. 같습니다. 니은도 극기성이네요. 자, 모두 수렴한다 라고 했으면 결국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극한값을 준 거니까 둘을 더하면 an을 구할 수 있고 둘을 빼면 bn을 구할 수 있는 극기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배와 사칙 연산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고요. 디귿 같은 경우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뭔 말인지 내가 갈피를 못 잡게 하는 문제들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수열이 수렴하면 A랑 B도 수렴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더하거나 빼고 싶은 거죠. 지금 더하거나 빼서 풀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더하거나 빼서 풀려면은 얘가 수렴한다 조건을 가지고 얘를 더하거나 빼서 얘를 만들 수 있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절대 값이 있죠. 그 말은 내가 an-bn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 문제처럼 깔끔하게 풀리려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모두 수렴한다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판례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판례를 다 찾아다닐 의무는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절대값을 씌워버렸을 때는 진동하는 애들을 똑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얘네가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녀석들인데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버려서 이 진동값이 다 같아지게 하기가 너무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렴한 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수렴하지 않는데 얘는 수렴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논리를 펼쳐라. 내가 이러한 조건만 있으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거꾸로 해봤더니 막 말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얼추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같은 애들은 또 이제 이거는 등비급수를 못하는 게 아니죠. 지수를 못하는 거죠. 얘를 못 풀면. 그래서 n 제곱근 중 실수 그러면 선생님이랑 옛날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뿔마랑 홀수 짝수 했던 것들 그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안 풀렸다 그러면 이게 홀짝을 잘 구별해서 푸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활용 파트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등비급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원의 내용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등비급수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46번 같은 애들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내가 잘 정리할 수 있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열 정리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칸씩 밀어가지고 더해주거나 빼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그 수열 내용이니까 한번 수열 내용을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급수는 뭐 아무래도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식 세우는 게 핵심이고 식을 세우고 났더니 이항 분리 또는 등비급수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제 식 세우기를 할 때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학생들이 쉽다 느끼고 그림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림이 없더라도 잘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는 상황.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올드하긴 한데요. 자, 기울기가 1이고 1사분면을 지나는 접선이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풀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고
일사오면 지난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보조선 그려줘야겠죠. 보조선 그려주고. 네, 반지름은 위에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이니까.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여기겠죠. 여기가 AN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사실 끝나지 않았나요? 여기는 2의 n분의 1의 루트를 씌운 값이고, 여기는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에 루트 2배 해줘야겠죠. 45도니까. 그러면 루트 2의 이 친구가 AN이다. 그래서 AN은 루트 안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2 빼고 할 걸 그랬네.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얘를 이렇게 하면 안 예쁘네요. 2분의 1로 바꿉시다. 2분의 1 잠깐만요. 다시 지워보내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AN을 n의 루트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루트가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죠. n을 밖으로 빼버릴게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은 1이고요. 반지름은 아니요. 공비는 루트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이상하게 정리해가지고 꼬였네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풀어가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 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같은 스타일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셀프로 해보시고, 자, 또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풀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들으세요. 자, 여기도 별표. 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는 급수가 아닌데요. 이게 급수 문제인가? 극한 문제 아닌가요? 왜 여기 있지? 등비 급수가 활용이 됐나? 어쨌든 극한 문제인 것 같은데 풀어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천천히 식으로 표현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문제에서 AN을 이렇게 줬고, BN은 여기서 3만큼 올라가는 게 BN이죠. n,3 그리고 1,0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1, 여기 P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래요. 수직이게 그어줍시다. 수직이 되게 이렇게 안 예쁘지?
어쩔 수 없어요. 자,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OBN과 만나는 점을 이 친구를 CN이라고 해라. 다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이 직선은 y는 n분의 3x죠. 자, 문제에서 PCN 구하라고 했고 OB에서 OA를 빼라. 귀찮네요. 뭐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는 OA는 n이죠. 그냥 OB는 점직거리를 구해줘야 하고,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빼기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제 PC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PC는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여기 n분의 3. 그래서 여기는 n분의 3. 극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리미트 취해 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유리화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눈으로 때려잡으면 9분의 여기는 n분의 3이고 n에다가 무한대를 받은 문제니까요. 아하.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루트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2n이니까 n 사라지면서 3분의 6 3분의 2 답은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한 문제 같아요. 어쨌든 식세우기다. 50원은 중요한데 이것도 스스로 해보십시오. 뭐 식이 2차 식을 이렇게 주면 이런 게 이제 힌트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힌트를 쓰진 않고 얘랑 엮어서 써야 되는데 이쁘잖아요. 일식 빠지니까. 그러면 근거 계수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나온 3점짜리인데 계산이 조금 귀찮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등비급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만났을 때 하나씩 해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 이제 지수 로그죠. 금방 해버렸네요. 아마 어려운 거 안 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